안녕하세요. 차트의 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유후, 유후. 자, 반갑습니다. FX 렌트, 그쵸? FX 렌트하고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만한, 예,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그게 뭐냐면요. 빠밤. 자, 다음 흐름은 상승일까 하락일까에 관련된, 얘기예요. 상승, 하락. 어, 이거는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차트의 자, 흐름을 자, 맞춰보자. 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지껏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어, 정고점, 전저점을 그으실 줄 아실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차트를 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 파운드 엔, 파운드 엔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1번 차트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지금 이만큼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이 상승을 할 것이냐, 또는 하락을 할 것이냐,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죠. 제가 미리 전고점, 전저점 이렇게 그어 놔봤어요. 물론 여기 전저점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죠. 자, 제가 시간을 짧게 드릴게요. 이거 앞으로 한 12개 정도의 차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한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는 걸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 자, 해보셨나요? 자, 다음 차트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떤가요? 어, 하락을 했죠? 맞추신 분 계실까요? 자,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따로 특별히 차트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안 드릴 것 같아요. 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단은 먼저 전저점 돌파하고 여기는 전저점까지 돌파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 맞추셔도 괜찮아요. 또 마찬가지죠. 또 상승을 할 건지 또 하락을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걸었지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전저점 돌파할 건지, 아니면 이 전고점, 그 다음 전고점들이 있죠. 이 전고점 우선 돌파할 건지를 또 보시면 되죠. 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고민하셨나요? 자, 다음 차트 볼까요? 자, 3번 차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번 차트인데 여기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올릴지 내릴지. 자, 이렇게 차트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어떤가요? 이번에는 하락을 할 것 같았지만 다시 상승을 했죠. 물론 이걸 돌파하고 다시 정고점 만들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들고 뭐 올릴지 내릴지. 자, 또 한번 고민해 보시죠.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고민 좀 해보셨나요? 자, 5번 차트로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차트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차트는 파운드 엔화 차트고요. 자, 내려갔죠? 그거 좀 만들고 여기 뭐 작지만 중파동 소파동 조금 애매하지만 중파동으로 볼 수 있는 거 만들고 돌파를 하고 전전 돌파하고 또 전저점을 또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므로 해서 다시 전저점이 생겼겠죠. 그 다음 얘는 이 전저점을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상승을 해서 뭐 이런 전고점까지 갈까요? 여기를 돌파를 할까요? 어쨌든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한번 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결정하셨습니까? 다. 그러면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그런 상태 아니죠? 저 정고점을 만들었다고 제가 표시를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도 좀 더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도 상승을 해서 이 정고점이나 이 정고점 돌파할지, 아니면 여전히 하락을 해서 이 전저점을 돌파를 할지 고민하셨나요? 자, 결정되셨으면 차트를 한번 넘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전고점은 물론이고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전고점이 또 되겠죠. 위에 거는 저 위에 있던 전고점이었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상승을 해서 이 전고점 여전히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치면 여기도 뭐 당연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과연 돌파를 할지 못할지, 자,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자, 결정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돌파를 못했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 이 전저점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쵸? 자,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죠. 돌파를 하지도 못하고 여기도 못했어요. 만약에 얘를 돌파를 한다고 치면 위에 거는 거의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돌파를 또 못한다고 치면 또 하락을 하거나 뭐 그렇겠죠.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시면 되시겠죠? 자, 고민해 보시죠. 다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저점으로 돌파를 할지. 자, 고민하셨나요? 자, 못했죠. 못하고 돌파할 것 같았지만 못하고, 지금 몇 번째 차트 보고 있냐면 9번째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끌어서 전저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쵸? 이게 우리가 이거 9번 차트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상승을 막 해서 여기 있던 전고점 돌파하고 세 번째 돌파하고 네 번째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못하고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재하락을 많이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이 재하락을 했을 때 이 전저점을 돌파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급하게 올렸으면 보통 개념은 뭐냐면 이 전고점 돌파하고 요 위에 있던 이거 좀 선이 안 보여지는데, 얘를 돌파하게 되면 못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거의 대파동으로 보면 거의 큰 파동 하나로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를 건들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얘는 왜 여기도 못 건들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올랐다 다시 내려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얘는 그나마 좀 급하게 올려도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의 소파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전저점 돌파하지 못했다는 손 치더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의 파동이 이제 우리 배웠던 게 나오죠. 이 소파동 때문에 그래도 급하게 올리는 것도 지극히 좀 정상적이었는데 힘을 좀 발휘 못해서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걸 못 건드려요. 이걸 못 건드린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전고점도 못 건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에 건들려고 한다고 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쵸? 못 건드니까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다시 급등하기도 하고 다시 재급락하기도 하고, 이게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보합을 거치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는 그런 차트가 그런 흐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여기까지 왔다 갔다라는 건 이 전저점을 건들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높아졌는데 파동도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상승하기 위한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마저도 못한다 그러면 깊게 하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시나리오상은 그래요. 그럼 시나리오는 아직 못 읽는다던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전저점을 잘 긋고 그거에 따른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 차트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더 올릴지 내릴지.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인근에서만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다라고 한 건, 하락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았죠. 그걸 이제 올릴 타임 놓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제, 차트가 이제 너무 많이, 그쵸?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말도 안 되게 이제 개파락 하면서까지 뭐 장대 뭐 이렇게까지 내렸는데, 이런 거는, 분명 뭔가 좀 이슈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 자, 제가 이제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다른 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올려서 전조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후의 흐름은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할까요? 아니면 재하락을 해서 이 전조점을 돌파할까요? 자, 고민 한번 해보시죠. 자, 되셨나요? 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 올라가서 위에는 전고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 이거 아니죠? 저 한참 위에 있는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는. 자,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또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전고점 만들고 전저점 만들었죠? 자, 얘는 이 전저점이 여기를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돌파를 못하고 아까처럼 다시 또 올릴까요? 보면 알겠죠? 자, 고민들 하셨나요? 자, 고민 하셨으면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떠냐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살짝만 건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고점 돌파하고 이 정고점이 아마 아까 전에 이걸 돌파하면 그 위에 거 돌파할 거야 뭐 그런 모습의 차트였는데 이 정고점을 살짝 꼬리로만 돌파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이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올려도 내렸다가 다시 뭔가 만들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꼬리로만 돌파하는 거는 대부분 돌파에 따른 개념만 놓고 봤을 땐 돌파가 맞긴 한데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돌파를 할 거면 이게 만약에 양봉이면 제가 이제 색깔을 안 칠했죠. 이게 그러면 이게 전고점이 되겠죠. 전고점이든 고점이든 이런 게 되면 몸통으로만 돌파하는 걸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로만 돌파하면 뭐 재상승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봉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돌파예요. 전 양봉이든 음봉이든 몸통으로 돌파하는 걸 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전저점이 되겠죠. 네, 전저점.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차트를 제가 이제 확인 안 했어요. 확인 안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12번 차트까지 봤는데 이 차트의 흐름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12개를 했는데 12개 다 맞았다. 12개 다 틀렸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보신 건 뭐냐면 전고점과 전저점을 글 줄 아는 상태에서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복귀도 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주식 차트 제가 요즘 좀 보고 있는 거 있었죠. 제가 주식을 좀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살펴보시는데 이거 보시면 언제 거냐면 이 제목이죠. 정고점, 전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보시면 2019년 10월 11일자예요. 11일자. 오늘은 오늘이 28일이네요. 28일. 28일인데 그럼 며칠이 지났죠? 일주일 정도가 일주일이 아니죠. 며칠이죠? 17일 정도가 지났죠. 거의 2주 정도가 2주가 좀 넘게 지났는데
자, 그럼 그 이후에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 거의 끝나야 되는데. 아직 뭐 1분 좀 몇분 남았으니까. 약간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여전히 70% 정도, 상승률이 높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까 근데 센토리온은,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라고 했냐면, 급등을 양봉이 나와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급등이라기보다는 현재 양봉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여전히 70% 정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종목 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죠. 주차트는 별로 볼 거 없죠? 없습니다. 별로 볼 거 없어요. 뭐 급등이 괜찮은 데는 한데, 예, 급등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주차트니까 요 정도 양봉만 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조정도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그림이 진행되는 걸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이유는 한번 보시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나오는 이 조정도 맞췄고요. 그쵸? 뭐 중요하지 않죠. 자, 조정도 맞췄고, 자,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셀트리온? 먼저 볼까요? 셀트리온 주차트는 이만한 거, 이거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그, 작지만, 윗그림 운봉 같은 거, 운봉 팽이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근데 이 양봉이 힘이 있죠. 힘이 좋습니다. 이런 양봉. 몸통이 좀 더 크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요런 정도? 제가 그때도 이런 거 말씀드렸던 이런 정도의 양봉이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좀 작죠? 이거에 비하면. 좀 작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주차트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1차트로 넘어가 보면, 그쵸? 거의 이제 조정, 약간,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약간만 조정 주고 많이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음봉 하나 나왔는데 힘이 없죠? 뭐 양봉평이 나오고, 양봉 나오고 또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매수도 가능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거는 아직 뭐 캔들 아직 보실 줄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전히 이러고 있지만, 살짝 주더라도 다시 올려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양봉이 커야 되냐? 뭐 이렇진 않아요. 이거는 얘가 이제 상승을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의 양봉인 거고, 굳이 얘기하면 뭐 이런 정고점은 네, 일단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하면 거의 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시간을 얼마큼 끄냐에 따라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시간을 얼마, 많이 끌면 안 좋죠. 많이 끌면 끌수록, 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57% 정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58% 또는 59%? 이 정도까지 왔다. 제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 이게 이제 주차트로 보면 그래도 조금 아쉽죠. 이 양봉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좀 더 힘을 낸다 라고 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녹화를 찍고 있는 게 28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전 9시인가요? 9시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가 양봉 좀 더 만들어 주는 게 셀트리온은 상승하는데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돼가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이거. 근데 조금 힘이 좀 약하다라는 거. 약해서 음봉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좀 지체 없이 좀 더 큰 양봉이 나와주는 게 상승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셀트리온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대박이죠? 제가 원하는 거 딱 나왔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나왔으면, 이 전봉에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지금
그거를 다 이겨내고 더 나온 것 같아요. 이러면 더, 이것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주차트는 이렇고 굉장히 좀 바람직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영상 잘 보시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장대양봉 같은 거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땡큐다, 뭐 이렇게 더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떠냐면, 갭상승해서 날라갔죠. 갭상승 했어요. 이만큼 이렇게 갭이 상승하고 날라가고. 그럼 누가 그러죠? 도대체 이 갭상승 뭡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세력이 장난을 치는 건지 외국인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트를 종목을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원래 추천해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도 조르길래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만간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그때 밥 먹으면서, 저녁 때인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한 3개월 전쯤이었나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때 뉴스에 막 나왔던 게 뭐였냐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날짜를 막 세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잘못하면은 깜빵도 갈 판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른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라고 저한테 이제 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 나는 차트만 볼 뿐이다. 나는 차트만 볼 뿐이고, 그거에 따라서 봤을 때 상승을 하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얘는 상승을 해야 된다. 이제 만약 상승을 하지 못하면 종이 조각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영상이 뭐 잠깐 잘려서 뭐 말이 녹화가 안 됐던 거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한 요 정도 가격대 내려오면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라고 했던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아쉽죠. 좀 만약에 그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예, 뭐 제가 뭐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거의 귀신같이 잡았죠. 귀신같이 뭐 25만원대, 25만원 뭐 밑에 조금 더, 25만원 1000원대 요 정도까지 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하필이면 녹화가 날라가서, 그리고 나서 이 가격대만, 거의 이 가격대만 건들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다시 조정. 이때도 아마 방송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였나요? 이때였는데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도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대한봉으로 날라오는 게 좋은데, 그러면 거의 끝났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게 이번 시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갭상승했다, 이거 몰라요. 제가 이제 갭상승 할 것까지 뭐 맞추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복귀를 해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큰 흐름 같은 건 이제 너무 잘 읽힐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냐고요? 제가 아무 차트나 그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제 가끔 어떤 분이 뭐 물어보셔서, 뭐 에이스테크는 어떠냐, 오이솔로스는 어떠냐, 얘들 비리비리합니다, 얘들 비리비리합니다 한 거 치고 올라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제 눈에 그렇게 보여서 그래요. 보여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는 대로 할 뿐이지만, 그 보이는 게 결국엔 이러이러한 조건들,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들, 그거를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걸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약에 정보점, 전조점 긋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시면, 제 채널에 보시면 카페가 있죠.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셔서 이게 쭉 걷고, 이게 정보점 맞느냐, 아니면 이게 정보점 맞느냐 하고 복귀를 해보시고 저한테 검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 한번 복귀를 올리는 게 어렵지. 그러면 이제 복귀를 잘못 올렸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매를 잘하는 방법 빠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영상 하나 만드는 거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제가 아주 큰 가닥, 큰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가시면 저보다 더 차트를 잘 읽는 게 또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매매법이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보다 더 잘 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런 거에서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직접 확인하셔서 복기를 통해서 수정을 해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준이 너한테는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 더 좋죠.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끼리 서로 얘기가 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교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교정을 해드리고, 아닌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닌 부분은 아니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간의 어떤 그런 회원들끼리도 경쟁 모드가 돼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몇 분,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 열 몇 명을 가르쳐 보니까 경쟁 상태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직 몇 분 안 계시긴 하지만 저를 괴롭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귀찮아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실 되게 귀찮은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잘났으면 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차트를 조금 잘 읽을 줄 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려고 이런 영상을 찍거나 그 카페를 만든 거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최대한 많이 좀 도와드리고, 거기서 뭔가 좀 얻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뭐 장대 뭐 날라가는 어쩐지 이거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매매를 하지도 않는데, 그쵸?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매매에 대해서 차트 읽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 제 나름으로 받을 때는 저는 이제 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에서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매매 말고. 나중에 기회 되면 뭐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저도 이제 확실치 않은 거는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라 좀 참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 차트를 잘 읽으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빨리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매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잔고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 쭉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